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 그리고 EBS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했던 분이시죠. 새 소설집 법의 체면을 출간한 도진기 작가와 오늘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제가 이 도진기 작가님과 이 EBS 안에서 한 번 스치듯이 이제 인사 나눈 적이 네, 있었는데, 뵙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북카페 초대석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인연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예전에 DJ를 1년만 했었습니다. 어, 5천만의 변호인 모두 알고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금 네. 그 팬분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지금 김아름님 라디오 DJ 바뀌었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아, 반가워요. 하셨고, 오수미님도 앞번에 프로그램 진행하셨죠. 썰렁하게 웃긴 시기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하실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고 반갑고 그러네요. 오, 진짜 예상 못 하셨어요? 날 기억하리라? 전혀 예상 아, 못했습니다. 진짜요? 네. 엄청 많은데 지금? 권태희님은 네. 도진기 작가님 너무 반가워요. 추리소설 작가님이 오시다니. 아, 추리소설 편식하는 독자라고 하시면서 네. 오늘 연차라서 북카페 BGM으로 추리소설 읽으려는 중이었는데 집중해서 들어야겠네요. 또 네, 추리소설 또 많이 하시니까. 예. 네. 맞아요. 7700 쓰신 카페이님, 도진기 작가님 나오신다 해서 버선발로 나왔습니다. 핵핵. 북카페에서 배워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갑자기 좀 기운이 확 나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 나를 기억하고 또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너무 큰 힘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카페인 분들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도진기 작가님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윤 작가님 그때 그 인사를 한번 했었을 때가 네, 제가 이제 DJ 할 무렵이었는데 맞아요.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쵸. DJ를 언제 그만뒀는지도 지금 요즘 이제 기억 회로가 좀 망가졌다 할까요? 너무 많은 세계를 지금 다루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좀 갈수록 뭔가 능력이 그 기억 능력 같은 것들이 음. 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근데 만약에 퇴화됐다고 한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갔는가. 네, 이번 소설집 보시면 이러시느라고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진행하실 때 특히 도진기 작가님이 진행을 하실 때 이 1부 끝나고 북카페 잠깐 녹음 같은 거 하고 앞에 이제 오전 녹음하고서 잠깐 화장실 가면 이 나오잖아요. 네. 라디오 방송이 현재 네. 하고 있는 게 그때 그 사연 같은 것들 얘기하시는 거에 그 뒷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물로 손 씻고 하다가 빨리 녹음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시간을 지연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법률을 주제로 한 라디오다 네. 보니까 그 사연들이 되게 좀 이렇게 좀 정말 리얼하고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사연들이 많으셨거든요. 맞아요. 좀 안타까운 일도 많았었고 맞아요. 다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북카페에서 책 얘기할 때도 뭐 소설이든 뭐 에세이든 얘기할 때도 우리가 걸핏하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 5천만의 변호인으로 보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이 어찌 보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장르가 좀 다를 뿐인 거죠. 네. 오늘은 새로운 소설을 들고 오셨습니다. 법의 체면. 네, 단편 소설집으로는 오랜만에 묶으셨어요. 한 8년 만인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예전에 악마의 증명이라는 단편집을 맞아요. 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8년간인데 이제 그만큼 단편을 좀 적게 썼다는 얘기죠. 장편을 주로 발표를 하고 네. 그러니까 8년간 쓴 단편이 이제 이번에 묶여져 나올 정도의 분량이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쓰실 때는 좀 다른 마음가짐이 드나요? 단편 쓸 때랑 그럼 장편 쓸 때랑?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장편을 많이 썼습니다. 네. 단편을 거의 안 썼는데요. 이유가 제가 장편을 독자로서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좀 작가로서 출발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부터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작가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독자로 있다가 출발한 독자형 작가랄까요? 어떤 바탕에는 독자가 우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독자로서 재밌을 만한 것을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컸고 독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독자가 어떤 것을 버리는지 그런 것들을 늘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기에 제가 읽기에 독자로서 네. 읽기에 장편을 좋아하고 단편을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작가로서도
장편을 위주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독자에서 작가가 되는 그 어떤 마음가짐 변화의 어떤 그 포인트는 뭐였어요? 제가 추리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라든지 네. 소설 쓰기를 막 너무 하고 싶어서라든지 이런 이유는 사실 있었지만 아니었고 더 큰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 느낌이었어요. 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어, 말하자면 제가 이제 무슨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든지 네.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들으면 와, 음, 그 감탄만 하지 제가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음, 정말 감탄을 뭐 하면서 읽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특히 이제 그때 좀 일본에서 막 마구잡이식으로 소설들이 아, 수입되면서 그 중에 가끔 아주 가끔 좀 네. 함량 미달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아, 그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나도 하는 그 용기를 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마음으로 작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많이. 어. 그런데 이번 책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네. 장편을 독자로서 더 좋아해서 더 많이, 작가로도 더 장편 작업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소설집, 단편이지만 단편은 또 이런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단편이 조금 더 그 정제되고 압축되고 고효율 작품이라고 고효율?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장편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주제를 두고라도 이렇게 길게 쓴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편은 굉장히 이렇게 문장도, 주제도, 또 표현도 아, 압축적이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네. 좀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 형태다. 그래서 저는 오, 단편이 사실을 쓰기는 좋거든요. 네. 그 작가로서는 저는 단편을 쓰는 걸 사실은 더 편합니다. 편하긴 더 네. 편하다. 근데 장편은 저한테는 이제 쓰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중간에 쓰면서 재미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윤 작가님도 좀 그러실지 않을까 싶은데, 장편 쓰면서 재미없는 부분. 네, 아닌 거 모양이에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쓸 네. 때는 거의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에요. 아, 근데 이제 단편은 그런 것 없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되게 짧은 기간에 써버리고 하니까 네. 제 기질, 제 취향에는 단편 쓰기가 더 맞습니다. 저도 장단편을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내서 해서 네네. 그런 질문 받을 때 전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 나온 책이 단편이면 역시 소설은 단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장편이면 장편이 진짜 소설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골고루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사실 장편 쓸 저도, 때 네. 나도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또 이제 견디면서 또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네. 신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번 책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윤 작가님이 제가 네. 추리소설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지만 어, 윤 작가님 우리 이 청취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대거상이라고 네. 추리소설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게 참 좀 재미난 일이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추리 소설 작가로 생각하고 그 인지를 하고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좀 재미난 상황이긴 했었는데 네. 요즘 이제 장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이게 좀 무화되는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음, 음, 그래서 그걸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또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분 앞에서 제가 지금 감히 추리소설 얘기를 좀 하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도진기 작가님의 책을 쭉 따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특히 더 많이 이번 책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9908 시즌 카페이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좋습니다. 따스한 음성을 다시 들으니 5천만의 변호인을 들으면서 법의 소중함을 느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도 추리물 덕후라 도 작가님 신간 무척 기다렸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굉장히 좀 당연히 있죠. 기운이 납니다. 네. 네. 정영진님, 대박! 5천만의 변호인 얼마나 애정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 책 내셔서 구입했는데 북카페에서 뵐지 몰랐어요.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신호대기 중에 급히 남깁니다. 작가님 반가워요 하셨어요. 정영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저 네. 성함도 한 뵌 것 같기도 해요. 이제 5천만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네. 지금 또 버선발로 마중 나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번 책 법의 체면 쓰시고서 뒤에 그 작가의 말에다가 판사들에게 멱살 잡힐 글일 수도 있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근데 도진기 작가님의 소설을 읽는 독자 중에 전현직 판사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반응들 접하세요, 혹시? 네. 사실은 이제 제 소설을 법조인들이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지금 다 예상을 못 하셨다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이제 왠지 네. 좀 보기가 싫을 수 있거든요.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의외로 네. 저희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이 법조인들이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변호사들도 많이 봤다 네. 그러고. 예. 그래서 이거 읽겠구나 싶은 생각에 네. 멱살 잡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음. 썼습니다. 일부러 또 표현을 하셨군요. 네. 예, 주변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그냥 순수 독자의 느낌으로 반응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잘 아는 네. 또 업계의 사람처럼 반응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제 제 면전에서는 굉장히 네. 크게 공감을 많이 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정말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잘 써줬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더 계속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지금 잠시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모로 지금 도진기 작가님만 예상 못 하셨으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더 이렇게까지 많은 사연이 올 줄 예상 못했어요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선곡도 해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뭘로? 첫 번째 곡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네. 그 영화의 OST 중에 박해일 씨가 부른 세상만사라는 곡이에요. 원래 송골매 밴드의 곡인데 오. 박해일 씨가 부릅니다. 네, 이 곡은 좋아하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곡 자체도 좋아합니다만 음. 여기에서 이제 박해일 씨가 부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저는 인상적이어서 그랬던 건데요. 네.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네. 밤무대에서 생계를 위해서 음악을 하는 밴드 보컬입니다. 근데 음. 그 보컬의 젊은 고등학생 시절을 박해일 씨가 연기를 해요. 네. 굉장히 젊은 시절에 나오신 영화인데 음. 근데 이때 어떤 막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밴드가 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패기 넘치게 무대에서 이 세상만사를 부릅니다. 네.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와.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황금가지에서 나온 책 법의 체면을 출간한 도진기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도 작가님 소설 합리적 의심으로 팬이 됐어요. 판사들에게 멱살 잡힐 글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멱살을 잡히는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아마 읽으신 독자분들이라면 와, 정말 쿵 하는 감정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실 거고요. 읽으신다면. 임수아님, 악마의 증명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작가님, 판사님, 변호사님 여러 호칭으로 불리신 것처럼 여러 장르 한꺼번에 다 즐길 수 있어 뷔페 음식 같은 책이에요 하셨습니다.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뷔페 같은 작품집이 맞습니다. 되게 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장르를 묶은 그런 책이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양한 장르를 넣어야지, 이번 SF 장르도 있고 한데 넣어야지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쓰셨던 걸 묶어놓고 보니까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오. 그때 쓰고 싶었던 걸 썼는데 네.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다른 글들이 모인 그런 구성이 된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전복되는 느낌, 확 네. 뭐가 뒤집어지는 느낌, 기울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단편을 보더라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안심을 못하게 하는. 반전 같은 네. 흐름도 있고 그것도 결국 이제 제가 그런 전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 중에서 일단 표제작인 법의 체면 그리고 완전 범죄, 이 작품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가의 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법정이나 인간을 여러 시선으로 보면서 느꼈던 바를 작품화를 했다. 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네. 이 작품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이 두 작품은 둘 다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쓰게 된 작품인데 이제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판사로 있을 때 그 동료로서의 판사들이 다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법정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까지나 아주 일부의 판사들이 거의 사도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고 자기 네. 마음대로 재판을 끌고 가고 심지어 이제 법 절차도 조금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도 받고 실망을 했었거든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세계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이분 내가 법원에 제가 판사로서 20년을 법원에 네. 있었는데요. 법원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동료로서의 젠틀하고 온화하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줬고 그것만을 보고 살았구나.
그래서 다들 판사를 좋은 사람이라고 동료로서 그렇게 여기고 믿었었는데 네. 나와서 법정에서 다른 관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어. 그러면서 이게 내가 믿던 대로였던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절차이고 어떤 그런 오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들을 네. 가지게 됐고요. 그런 또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런 재판 과정이라든지 인간의 결정, 심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구상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 사실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일맥상통하는 단편이지만 음. 어떻게 보면 저희 오랜 그런 법조 경험과 비판적인 시선 그런 것들이 얽혀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좀 외부의 어떤 단순 취재로서는 좀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시선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 그 두 작품 법의 체면과 완전 범죄는 이건 도진기 작가님만 쓸 수 있는 소설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읽으면서 들기도 했고 그래서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법이란 것에 한 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데 끝에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는 그 반전이랄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섭고 어떤 면에서 통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느낌이었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쵸. 그게 뭐 어떤 범죄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주인공의 슬픔에 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완전 범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회에 만연한 그 혐오,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구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 도저히 짐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그 단편의 사실 이제 소재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한 저도 마찬가지고 청취자분들도 다른 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소재로 가져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사건 자체를 플러스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네. 어떤 그 건물을 짓는 벽돌 같은 것으로 쓴 거죠. 그럼 하나의 모티브 삼아 쓴 것인데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어떤 플롯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모순 그런 것들을 고민한 끝에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계속 인과관계, 네. 개연성 이런 단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소설에도 실제로 지금 여기에 납득이 되고 와 너무 무섭다, 너무 슬프다라는 감정에 독자가 도달하기까지는 그 개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어떤 그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판사, 네. 판단자의 어떤 편견, 선입견 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문제의식도 많이 느끼고 네. 예,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혐오와 결합됐을 때 음. 얼마나 좀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법의 체면에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판사의 마음이 읽힌다. 뭐 표정, 단어 선택, 말의 높낮이, 마치 안면이 훤히 비치는 카드놀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네, 표현이 나오고 검사는 고개를 숙이고 손 이마에 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딱 보면서 주인공이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하잖아요. 네, 간파하잖아요. 그리고 완전 범죄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석지연의 그 버릇이 또 나오고 있었다. 낭패의 순간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는 몸의 언어.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두 군데만 예를 들었지만 소설 전반에 걸쳐서 많이 있거든요. 몸의 네. 언어들.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작가님은 이게 약간 그럼 직업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관찰을 되게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저는 그 기질 자체가 어디서 막 나서고 이런 거를 잘 그런 쪽의 기질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을 하는 그런 쪽의 스탠스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데 작가가 되고 보니까 네. 그런 관점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재판에서 조금 이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게 법대로만 흘러간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지금 조금 이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재판에 들어가서 어떤 그 판사의
몸짓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있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 재판 끝날 때까지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와.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네. 판사가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본인이 잘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군요. 네. 그것도.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명정대하게 절차에 따라 한다고 합니다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싶었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에서 아주 중대하게 기능하고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카페인 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진수정님,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작가님의 세상을 보는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하셨어요. 이 아유. 온기라고 하는 거, 네, 좋게 봐주셨네요. 너무. 네. 이게 또 동력이 되는 거죠. 작가님의 네. 소설 쓰시는. 네, 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무감정하게 사건을 대할 수도 있는데 네. 불가피하게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사건들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책에도 보면 그 법의 체면에 법이라는 것에 큰 기대가 없는 눈치라고 표현된 그 의뢰인이 등장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눈치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 법에 또 다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너무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 법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직접적으로 법에 대해서 서운함 그리고 실망감을 표출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실 그분들은 알고 보면은 원래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법에 대해서. 법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만큼 못 미치니까 그만큼 또 미워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기대와 의지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라면. 그 법을 통해서 뭔가 풀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 기대만 못 미치니까 네. 힘들어 하시는 거죠. 법의 체면은 이 결말까지 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카페인들을 위해서 꽁꽁 숨겨두고 싶은데 끝까지 다 쓰시고 났을 때 이 도진기 작가님의 감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오랜 세월 이 법정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모순을 이 짧은 작품에 좀 압축해서 담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 스스로 이제 글을 마치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작품이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떤 개인적인 기질과 경험과 네. 시선과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을 냈죠. 진짜 짧은 얘기, 단편 소설이니까요. 짧은 얘기지만 그 울림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 아마 읽으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그 버즈의 겁쟁이를 그 빅마마의 이지영 씨가 네. 리메이크해서 부른 이지영 씨의 겁쟁이를 아, 신청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왜 겁쟁이를 고르셨나요? 저는 이제 이지영 씨의 음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네. 그래서 그냥 원래 리메이크 곡은 항상 이렇게 좀 원곡을 제쳐두고 평가를 하는데 원곡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원곡을 만들어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게다가 또 지금 이제 이 방송되는 시간이 좀 오후에 나른한 시간이잖아요. 그 청취자분들 좀 듣기 좋으신 음악을 좀 골라야겠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너무 그 DJ로서의 어떤 그 감각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죽었네요. 죽다뇨. 네. 이지영의 겁쟁이 듣고 와서 북카페 에디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황금가지에서 나온 책 법의 체면을 출간한 도진기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맞아요. 드려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자마자 바로 떠올린 게 저는 말머리. 말의 머리? 네네. 오, 왜 말머리를 생각하시죠? 일단 제가 말을 좀 좋아합니다. 되게 멋있는 외모가 되게 멋있는 동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말머리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옆에서 보이는 말머리가.
아니 그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계속 강조하신 작가님의 선택지고는 그래요. 사랑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이유를 따지긴 어렵죠. 네, 단지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말을 좋아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말머리가 그리기. 근데 말머리가 그리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수준에서는 그리기 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말의 머리, 단지 말을 좋아했습니다. 북카페 에디션으로 카페인 분들,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00 쓰시는 카페인님, 도진기님 팬이에요. 작가님 모든 책 출간 순서대로 다 읽었어요. 몇 해 전 건강 이슈로 잠시 책을 쉰다는 글을 책에서 보고 걱정되고 안타까웠는데 근래 또 신작 내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책을 다 읽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이런 분들한테 고개를 숙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 이슈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글 책 후기에서 한번 썼었습니다. 네. 눈이 안 좋아서 좀 더 쓰기 힘들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제 독자분들 기다리실까 봐. 근데 그 뒤에 다행히 눈 수술을 해서 눈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내구도가 생겼는데 네. 근데 그때 어떤 제 추리소설 시리즈를 쓰질 않고 그때 제가 웹소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웹소설 그 복수법률 사무소를 3권짜리를 그 다 쓰면서 와. 남은 눈의 내구도를 또 거기에다 썼죠. 지금은 또 한 10분만 모니터를 봐도 눈이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제 네.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웹소설 정말 양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세계 내구도를 다시 높일 일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오랜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김현우님, 혹시 책을 쓰실 때 처음과 결말 어느 정도 틀을 갖춰두고 채워가시는지 아니면 시작하면서 고치고 다듬고 방향을 잡아가시는지요? 제가 주로 쓰는 게 추리 소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어떤 플롯, 네. 흐름 이런 것들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 어. 써놓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든지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 근데 쓰다가 그게 또 자신의 힘으로 방향을 달리 가는 수가 있긴 있어요. 윤 작가님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인물이 네. 갑자기 막 너무 자신의 존재감을 발산하면서 네. 그럴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는 좀 또 따라가는 편이긴 한데 네. 어떠세요? 저도 좀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또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대화까지 막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밀당하듯이.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틀을 갖춰두고 채워간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방향이 나갈 때는 그냥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그 구상 단계에서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든지라고 하셨는데 전 그 작업하시는 풍경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분명히 뭐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거 있고 네. 돌리면 막 이제 관계도랑 이런 거 있을 것 같은 평상시는 앞면으로 돌려놓지만 딱 돌리면 이제 거기 막 아주 중요한 비밀 관계도가 있을 것 같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폼나게 글을 썼으면 좋겠는데 네. 주로 제 작업 장소는 부엌 식탁입니다. 부엌 식탁이요? 네, 그쪽에 제가 원래 처음 글을 시작할 때도 부엌 식탁에 노트북을 놓고 거기서 글을 썼거든요. 주로 이제 그때 판사 시절에 글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주중에 이제 토요일을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4시, 5시쯤 일어나가지고 근데 아침에 오전 동안에 저희 식구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혼자 보낸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오전 내내 글을 쓰죠.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네. 세월이 지나니까 식구들이 아침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전에도 이렇게 또 막 부산스럽게 이렇게 되고 하니까 좀 글을 쓰기 힘들어지더라고요. 환경적으로. 네. 그래서 좀 제가 글을 쓰는 모습은 부엌 식탁 위에 노트북을 하나 놓고 이렇게 좀 궁색하게. 네. 근데 궁색하다고 하시긴 했지만 많이들 보면 의외로 식탁에서 쓴다. 식구들이 밥 먹고 나간 그 식탁 딱 행주를 닫고 거기서 쓴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의외로 어떤 제대로 이렇게 장소를 잡고 글을 쓴다기보다 생활 속에서 자기가 편한 공간을 그러게요.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그러게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네. 이 워낙에 다작을 하시고 또 지금 직업 자체가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빡빡한 삶의 현장에 계신데 언제 또 이렇게 장편소설, 단편소설 이렇게 쓰시지? 지금 판사 재직 시절에만 15권 내셨고 지금 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DJ도 하셨고 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판사 시절에 책을 더 많이 썼거든요. 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글을 오히려 훨씬 못 썼는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글을 쓸 때 절대적인 시간의 양보다는 연속적인 시간 얼마나 있는가 같더라고요. 어, 그 판사 시절에는 주말은 오로지 이제 방해받지 않고 저 혼자만의 글을 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네.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평일에는 이제 의뢰인들 미팅을 하고 재판 출석을 하고 음, 주말에 사무실에 나가서 그 변호사 사무를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글을 쓰다가도 좀 이렇게 깨진 조각난 아, 시간들이고 또 의뢰인의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받으면 글을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변호사가 돼서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글 쓸 음. 시간이나 환경은 더 줄어듭니다. 이 통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중요한 거군요. 네.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 높은 글을 쓸 네. 수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번 소설집에 보면 이제 컨트롤 X라고 하는 그 SF적인 상상력 가지고 이제 쓴 글이 있는데 네.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식인 거죠. 물체 전송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대사 나온단 말이에요. 태수 씨는 지금 막 전송된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대사잖아요. 네. 이런 말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어쩌면 이 이야기 자체로도 재밌긴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도진기 작가님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네, 변호사 사무실과 또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과 그러나 또 소설 쓸 시간과 이 사이에서 뭔가 나를 전송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굉장히 했습니다. 예리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초능력자들의 영화라든지 이런 걸 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순간이동 능력이거든요. 저도요. 그러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장 좀 좋아하는 능력인 건가요? 그게? 네. 그래서 점퍼란 영화가 있습니다. 알죠. 순간이동 능력, 네.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에 사실은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된 면도 있습니다. 순간이동에 대한 욕심. 욕심이죠. 네. 욕심 맞죠? 네. 이동일님은 도진기 작가님을 추리소설의 세계로 입문케 만든 작품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단연코 홈즈, 셜록 홈즈였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소설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야행이라든지 네. 유성의 인연 같은 책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현대적인 추리소설이 꽤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읽게 됐거든요. 어,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추리 소설들이 좀 머릿속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커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게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 멋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어릴 때 읽은 추리소설이 머릿속에 잠복해 있다가 어느 계기로 발현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음. 요즘처럼 뭐 이렇게 빡빡하게 음. 그 학원이라든지 교육 네. 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속에서는 조금 너무 아이들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것저것 접하보게 만들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양분이 돼서 나중에 네. 커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한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 얘기하셨는데 또 히가시노 게이고 인터뷰하시고 쓰신 글도 봤거든요. 네, 네. 네,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대가들이 딱 만나서 이야기를 뭐 지면 때문이긴 했으나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묘한 연대감 같은 것들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느껴지기도 했고. 연대감이라기보다 워낙 이제 그분 대가시니까 네. 또 제가 추리 소설을 쓰게 된 것도 그분 책을 읽으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 수 배운다는 심정으로 네. 뭐 인터뷰 질문지를 드렸고 좋은 또 답변을 해주셨고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아마 히가시노 게이고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꾸 본인을 낮추시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SF 장르 소설도 이번 소설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잠시 언급했던 컨트롤 X도 그렇고 애니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들 좀 해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소설들을 또 구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컨트롤 X는 점퍼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저 이제 이 두 작품을 내놓고 독자분들의 어떤 평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역시 또 한 번 느낀 것이 이 글을 쓰고 만들어내는 작가의 역할은 딱 낼 때까지가 끝이고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해석과 받아들이면서 독자의 몫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낀 것이 이제 애니라는 소설을 볼 때 많은 분들이 AI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이라든지 네. 그런 걸 받아들이시는 사실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원래 저는 그 글을 쓸 때 발상의 계기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네. 고민. 근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나 의료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영생은 안 되겠구나. 그럼 영생 비슷한 건 없을까? 네. 그냥 혼자만의 공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매일 밤 꿈을 꾸는데 네. 그 꿈이 굉장히 길다면 한 사람이 일생을 거의 실시간으로 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거의 영생에 가깝게 길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서 썼던 건데 이제 독자들께는 그 AI에 관한 이야기로 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걸로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추얼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꿈이 60년간 이어지는 꿈,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그런 규모인데 이 이야기 음악 듣고 와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이번도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네. 선곡을 했는데 백지영 씨의 같은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네. 백지영 씨 음색도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원래 그 제가 팬이어가지고 아하. 그 초창기에 썼던 그 순수의 문제 네. 저희 단편 중에 어. 백지영 씨의 노래를 트랙의 요소로 한 아.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좀 이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오. 또 그중에서 좀 덜 알려진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가지고 오신 곡 세 곡이 다 북카페에서 제가 온 이후로는 틀어본 적이 없는 곡들이어서 그러세요? 다 뭔가 이것도 다 생각하시고 골라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네.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신작 소설집 법의 체면을 출간한 도진기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제일 그 고민했던 게 네. 제가 이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이 DJ를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걸 뭐 걱정하세요. 근데 게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게스트가 말이 끊겨버리면 큰일이니까 더 좀 걱정한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지금 계속 걱정하고 계시지만, 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네. 여기서 시간을 붙들어 매고 싶은 마음인데, 컨트롤 X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X 컴퓨터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그 잘라 붙이기, 이 얘기, 아까 점퍼 얘기도 하셨지만, 네. 물체 전송기라고 하는 게 너무 재미난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물체 전송기 자체를 제가 뭐 어떤 원리일지 사실 구명할 능력도 없고 모릅니다만 단지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공상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까 점퍼처럼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그 주인공이 이집트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동을 했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원본이 그게 컴퓨터에 맞은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에는 그거 말고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에서 이집트로 그대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대로 있고 또 복사본이 또 이집트로 간다면 그럼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미 앞으로는 이 사람은 자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뭐 동일성은 뭔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발상을 해서 시작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컴퓨터 파일 얘기하셨지만 그걸 잘라서 붙여넣기 하는 것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이 사실 컴퓨터 안에서도 뭔가 시스템 자체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파일을 다루는 작가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하물며 사람이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본다면 나라는 네. 동일성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SF 형식을 빌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X는 거기다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마약 운반 범위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찌 보면 컨트롤 X 보면서 이건 뒷얘기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품게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장편으로 하기는 조금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글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단편으로 끝낸 면도 좀 있습니다. 단편도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더 읽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애니에도 나오지만 그 어떤 기술, 과학 기술을 시도하는 어떤 기계에 들어가고 뭐 칩을 머리에 심고 이런 것들보다 항상
그렇지만 제거하는 것, 원상복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네. 예, 뭐 애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칩 심을 때는 부분 마취하지만 제거해야 할 때는 뭐 다른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신 마취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어떤 차이들이 좀 어찌 보면 작가님이 그 과학기술을 보는 어떤 그 마음이 좀 여기 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공포심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죠. 음. 어떤 그 과학 기술이 한번 우리 인간 사회에 스며들면 네. 되돌리기는 힘드니까요. 거의 안 그러니까요.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이 좀 불가능한 세계? 네, 그게 없던 세계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네.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두려움도 가져보는 것이고요. 네. 자, 이상섭님, 도디님 또 나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예. 네. 서명희님, 도진기 작가님, 변호사님, 제가 너무 늦었네요. 저녁에 제 방으로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소설집에 등장한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인물들 중에서 작가님이 이건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싶었던 어떤 변수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작품집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힘없고 소외된 인물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삶을 일부러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다 네.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 외에 좀 제 글에서 애정이 좀 그다지 안 가는 인물은 확실히 한 명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신의 천국이라는 네. 단편에서 국회의원 최명환이라는 사람 그다지 좀 애정이 가지 그래서 않습니다. 안 좋은 결말로 네, 끝이 나긴 하는데요. 네, 어떤 얘기인지 그 얘기 또 책통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발표할게요. 7700 쓰시는 카페인님, 1867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임수아님 세 분이고요.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려워하던 정말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저 오늘 너무 기대를 하고 왔었고 그 이상으로 정말 뜻깊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윤 작가님 너무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큰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불러만 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애니에 등장한 곡입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노래를 들었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